네, 반갑습니다. 금요 과탐의 세계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네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펜타스 과학 선생님들이 다 나오셨네요. 야, 과학에 우리 뭐 유명하시죠? 갓동빈. 안녕하세요. 펜타스 윤동빈입니다. 윤동빈 선생님 나오셨고 화학의 윤동빈 선생님. 예. 그다음에 또 UPS입니다. 우리 또 펜타스 과학의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가끔 음악 하시는 분 아니냐고. 머리 때문에. 어울립니다. 예. 물리 선생님인데 민복기 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펜타스 민복기입니다. 예. 물리 가르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묻고 있지만 별로 이렇게 웃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올해 수능이 1교시부터 멘붕이 왔는데, 야, 이거 진짜 이게 4교시까지 이렇게 멘붕이 오는 건 역대급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27년 동안 입시에 대해서 계속 수능 보는 아이들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영역이 다 어려운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2019학년대 국어가 불수능이다. 뭐 수학이 불수능이었다. 또는 뭐 영어가 불수능이었다.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수능이 된 거는 처음인 것 같고, 정말 과탐도 제가 궁금한 게요. 진짜 문제의 난이도가 물리는 정말 뭐 이거 말할 것도 작년이 뭐 물리가 워낙에 쉬워서 만점 1등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워낙에 작년이 쉬웠던 부분인 거고. 자, 이게 과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원 교수님들이 이게 뭐 이 아이들이 진짜 수능 코로나 작년에 2학년 때 코로나 와서 수업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였을 텐데 그런 아이들을 두고 너 한번 당해봐라고 작정하고 문제를 내지는 않았을 건데 이게 진짜 문제의 난이도가 상승을 한 건지 어렵게 출제가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학습량이 부족해서 이게 원인이 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때 얘네들이 그때 당시 저거였잖아요. 그 코로나가 갖고 학교 제대로 나가지도 못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기초학력 부분이 좀 부족한 거였는지 나 정말 제가 궁금합니다. 근데 또 솔직히 이분들이 뭐 이렇게 작정하고 내지 않고 원래대로 내는 수능은 냈을 것 같은데 근데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작년과 달리 원점수 1등급 컷 점수가 이렇게 낮은 거 보면 매우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 민복기 선생님 이름 성함이 되게 고전적이시네요. 제 세대에서는 뭐 흔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요즘 세대에서는 이게 흔치 않은 이름인 것 같은데. 자, 물리. 이번 2022학년도 과학탐구 영역 물리에 대해 물리가 지금 원점수가 한 44점 예상하고 있거든요. 1컷이. 작년에는 뭐 만점을 받아 1컷이었어요. 너무 쉬워갖고 한 개 틀려도 막 2등급, 3등급 뭐 비싼 점수 나가면 한 개 틀려도 막 3등급 2등급, 3등급 뚝뚝 떨어지는 경우인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물리는 44점 예상하고 있는데 어땠나요? 문제가 어떤 형태인가요? 뭐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던 건지. 물리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 많은 친구들이 그 개념 부분 문제를 많이 빠른 시간 안에 풀고 나서 이제 킬러 파트를 풀겠다 이런 시간 분배를 잘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일단 뭐 1번부터 뭐 14번 문항까지는 전반적으로 이제 개념을 묻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여기서 개념을 묻는 건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계산이 필요하기는 하나. 근데 이제 보기를 보고 슥슥 넘길 수 있는 정도. 이제 그 필요하다라고 하면 약간의 시간을 소모를 해서 이렇게 집중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항들이 있었는데 이제 15번 문항 같은 경우에 이제 역학 파트로 넘어가면서 이제 힘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를 해줘야 하고 그리고 가속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계산식을 그 방정식을 이제 한 두세 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미지수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15분부터
시간 분배가 안 된 친구들은 많이 떨렸을 거예요. 이번 시험 보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5분을 넘어서면 또 이제 난관에 봉착해서 16번 문항에서 이제 또 그 역학이에요? 예, 역학 파트에 이제 평균 속력 이용해서 시간 비율 찾고 가속도비 찾고 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정량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네. 계산 문제 또 풀어줘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뭐 시간 분배를 잘 해서 넘어갔다라고 해도 또 있어? 예, 뒤에 넘어가면은 뒤에랑 올렸구나. 예, 이제 또 17번 연력학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냥 그래프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연력학 그렇지. 예, 절대 이제 x축과 y축 구분 잘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18번 문제가 이제 자기장 부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부분이 나오는데 이 자기 파트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선상 위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예전이었으면은 사실은 자주 출제됐을 만한 문제인데 요즘 경우가 개편되면서 개편되면서 약간 종적을 감췄다가 다시 나타난 그런 문항이다 보니까 이게 또 익숙치 않은 익숙치가 않고 비율 자체도 문제에서 제시해준 비율로 풀면은 오히려 좀 더 복잡해지는. 6월 9월에도 뭐 유사한 문제는 안 나왔었나 이런 게? 뭐 비슷한 건 나왔지만은 네네. 하지만 그 조금 그 비율 자체가 생소한 그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식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그 방향을 제시를 안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막 대입을 하고 그 절대값 취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에서 좀 많이 시간을 허비를 했을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 그런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9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전기장이 영인 부분, 그러니까 전기 파트에서 넘어가서 이제 전기장의 세기가 영인 부분을 찾는 그런 문항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량적으로 비율을 찾아줘야 되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9번 문항을 넘어서서 20번이 이제 최후의 킬러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많은 친구들이 거의 다 풀었을 건데 이제 마지막에 비율에 대한 키워드를 못 찾아서 이제 헤맸을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그 그림이 왼쪽에 쏠려 있는 느낌인데 이제 오른쪽에서 비율을 찾아줘야 되는 그런 문항이 되다 보니까 숨겨져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지 못하면 충분히 어려운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난 방송 우리가 쉬었고 지난 방송에서 김기환 원장님의 물리에 항상 킬러 문제 19, 20에 여전히 이제 보통 19, 20에 2개 정도가 변별력 가르려고 만들었는데 지금 요번 문제는 아까 민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14번부터 15번부터 15번부터 뭐 시작이 됐네. 네,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시간 잡아먹는 형태가 됐고 그렇게 된다면은 20문항을 30분 안에 풀어야 되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얼마나 극복을 해냈냐. 그건 결국 반복되는 어떤 숙달 연습 이런 부분들이 잘 된 아이들이 유리한 구조의 문제가 이번엔 기조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예, 정확합니다. 예, 맞습니다. 나 물리 가르쳐도 되겠어. 아무튼 19, 20에 예년에 비해서 킬러 문제 19, 20 2개 정도를 배치했다가 이번에는 갑자기 15분부터 다시 또 좀 슬슬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근데 확실히 변별력은 가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워낙에 뭐 작년 뭐 만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뭐 변별력 있는 문제들 갈라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부한 아이들은 좀 어려웠을 거고 이렇게 공부한 아이들은 좀 수월했을 거다. 어떤 그런 기준을 좀 뭐 선생님 볼 때는 어땠나요? 이번 문제 수능 문제가 아무래도 그 전략적으로 물리를 선택하는 친구들 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은 했고 문제는 풀어야겠고 해가지고 개념 부분을 이제 다 맞겠다. 그리고 고난이도 부분에서는 풀어보고 풀 수 있는 부분에선 풀어보겠다 해서 이제 이 좋은 점수를 다 맞춰버리겠다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순위권 방어를 하겠다. 얘기했었잖아, 그죠? 그런 친구들은 많이 피를 봤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서. 그죠?
기존의 어떠한 예년에 출제됐던 문제 형태를 보고 나는 뭐 3등급 선까지만 나와서 체제를 맞춘 전략적으로 맞추겠다라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못 미치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항상 성실하게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어떠한 문제를 풀이 형태의 어떤 습관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뭐 크게 어렵지 않고 고득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표점도 되게 높아요. 지금 표점도 지금 1컷이 지금 67 정도 나오는데 이게 44란 말이에요. 그러면 45, 46, 47 그죠? 이 정도만 가도 표점이 한 70점대가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러면 지금 의학 계열을 준비한 학생들 중에서도 이 과탐 성적이 전체적으로 선택한 과목들이 높다면 표점 좋은 고득점의 어떤 표점이 형성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아무래도 변별력 있는 문제 있고 굉장히 좋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는 뭐 5만 명 정도밖에 보지 않았다라는 맞죠?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이렇게 정도 출제되면 올해처럼 물리가 요 정도만 출제돼도 변별력은 유지되면서 생각하는데 나 안 풀어 뭐 예전에 막 진짜 화학 진짜 어렵게 나올 때 같이처럼 화학 포기 생명 지하로 넘어갈래 이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은 것 같아. 노력하면은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점수 웬만한 건 다 나올 수 있고 변별력 있는 문제 있는 것 같고. 자, 물리는 여기까지 조금 이따 다시 또 질문하고요. 좀 말이 많아요. 네. 동민쌤. 네. 이 화학 좀 시끄러워요. 그죠? 네. 시끄러운 부분도 있고 맞네 틀리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좀 화학이 시끄러운데 그나마 그래도 지금 물화생지 중에선 제일 좀 평이하게 4개 영역 중에 그나마 좀 평이하게 출제된 게 화학이었다. 네. 야 웬일이야? 화학이 왜 이래? 화학이 진짜 애들 막 화학 포기 많이 했었잖아 옛날에. 근데 올해는 또 많이 그 화학 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화학 그 쪽에서 학회, 네, 화학회에서 신경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출제됐습니까, 화학이요? 일단 비교적 이제 앞부분이 네. 요 화학 같은 경우에 시간 관리하기가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앞부분은? 네, 앞부분은 시간 관리를 좀 수월하게 해서 뒷부분은 여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가 된 학생이라면 물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앞페이지 같은 경우는 눈으로도 그냥 학생들도 풀 수 있는 수준이었고요.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네. 잠깐만요. 네. 제가 까먹었어요. 저번 방송에 동민 선생님 찍어주셔서 내가 했잖아요. 역대급이다. 야 수능 문제 찍어준 사람 나 처음 본다. 저번 방송에 나오셔갖고 네. 화학 수능 문제 찍어주셨어요. 이거 나온다. 자 결론부터 좀 한번 얘기. 나 그거부터 일단 그거부터 좀 듣고 좀 해볼게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그 pH 물의 자동 이온화 문제는 일단 우리는 근거가 있잖아요. 네네. 방송에 나간 근거가 남았으니까.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6월달, 9월달에 13번 출제됐었는데 이번에 12번으로 출제가 됐고요. 12번으로. 예. 그리고 말씀드렸던 동위원소 양적 계산 문제는 이제 6월이랑 흡사하게 나왔는데 17번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9월에 19번으로 나왔던 그 중화 반응의 양적 계산 문제는 제가 이제 첨가형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첨가형은 아니었고요. 일단 표로 나와서 이렇게 출제가 되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1가, 2가가 뒤섞여 나올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20번으로 나왔고 특징은 6월, 9월에 비해서 난이도 조정이 돼서 약간 쉽게 나왔습니다. 그 준비했던 친구들은 아무튼 동민생이 찍어준 거 나왔죠? 2.5개 정도? 예. 왜 달래 이제 갓동빈 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오 마이 갓. 야, 이 진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렇게 갓동빈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찍어진 거에 대한 부분은 결론 다 말씀드렸고 계속 진행을 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시간 관리를 조금만 했다면 뒷부분에서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화학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많이 하는 학생, 연습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접근은 쉬웠으나 뭐 미지수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계산이 복잡하다든지 그런 변수가 약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18번 이후에는 산수를 잘해야 풀 수 있는. 18번 이후? 예. 수학이 아니라 산수? 산수, 수학이 아니고 산수. 덧셈 뺄셈? 더하기 빼기를 잘해야 풀 수 있는. 근데 거기서 한 끗발 나가면 그냥 바로 틀려버리는 예,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6월, 9월 모평에 비해서 6월에 쉬웠던 게 9월에 같은 영역이지만 어렵게 내기도 하고 난이도 조절을 약간씩 했어요. 문제 전반적으로. 그리고 제가 항상 그 마지막 날 제가 강조 드렸었잖아요. 6월, 9월 꼭 풀어보고 시험 보라고. 근데 6월, 9월 모평이랑 유사한 문제.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풀이 과정이 흡사한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아, 순위. 네, 6월, 9월이. 그리고 일단은 좀 이제 예외적인, 그러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문제를 말씀드리면 신유형? 예.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몰롱도 1단원의 몰롱도 문제인데 그동안은 이제 텍스트로 쭉 보기가 나오고 거기에 뭐 이렇게 첨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글로.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그래프로 15번 이제 그래프로 출제가 돼서 이게 조금 이제 새롭게 나온 유형이라서 내년에도 조금 이 부분을 조금 더 심화시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7번은 오히려 이제 6평이나 9평보다도 훨씬 수월하게 예, 쉽게 그냥 더하기 빼기 잘하면 풀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출제됐고, 자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렵다기보다는 이 부분이야말로 이제 산수를 잘하면 잘 풀었을. 이거 솔직히 금방 푸는 친구들은 눈으로 보고 쭈쭈쭈 풀었었거든요. 뭐 질량 이렇게 계산해서. 근데 여기 미지수가 한 3-4개 발생이 돼요. 그거를 센스 있게 이제 연립방 정식으로 이용해서 그런 친구들이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9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말들이 많긴 많은데, 그렇죠. 예, 지금 19번이 조금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제 생각 사견을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피 부분이 나오면 이걸 몰수랑 비례하기 때문에 몰수로 놓고 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풀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더 정확히 깊이 있게 보면 이 부피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은 좀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몰수와 비례하는 거지 몰수는 아니니까 약간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저도 이제 문제를 풀어봤지만 문제풀이 과정에서 만약에 약간이라도 실수를 했다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근데 일단 답은 깔끔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서. 일단 답은 나왔나요? 네, 답은 나왔습니다. 이대로 한 진행했을 때. 네.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학생들도 이걸 풀어서 많이 맞춘 학생들이 많아요. 네, 뭐 게시판 댓글 같은 거 보면 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직접 많이 연습한 친구들은 많이 풀어서 만족감을 드러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약간 이제 깊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깊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20번은 제가 첨가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요 형태는 표 형태는 개정 전에 나왔던 아까 물리처럼 개정 전에 나왔던 스타일. 야, 고전 스타일. 네, 고전 스타일로 이제 용액을 픽스해 놓고 표로 표현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였고요. 이제 이거는 한마디만 좀 해도 돼요? 네, 아니 2마디 열마디 하십시오. 제가 이제 요즘 이제 내신 분당 지역 내신을 하고 있는데 고2 기말 같은 경우에는 수능 문제 이런 거 잘 내니까요. 꼭 한 번씩 풀어보시고 기말고사 때 분당 지역? 예, 분당 지역 같은 경우 이런 거 이제 신유형 이렇게 신유형이라기보다 이제 수능 출제됐던 거 출제됐던 거를 많이 가져다가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화학 선생님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고비쌤 찾아오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기말 준비하면서 이거 꼭 풀어주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 정도라고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화학이 그나마 지금 작년에 비해서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올해 4개 영역 중에 그나마 화학이 웬일이야 진짜. 이게 난이도가 어려워졌다기보다는 산수도 많아지고 안 보던 유형이 이제 퍽 튀어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놀랬던 것 같은데, 만약에 45 1코는 변별력 좋아. 이거 괜찮아. 개념적으로 잘 잡고 있는 친구들은 크게 문제될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45 정도면 적절하게 표점도 괜찮은 것 같고. 네, 65. 뭐
변별력도 유지되는 것 같고, 이 정도만 45, 이 정도만 변별력 유지되면서 나와도 화학 많이 선택해.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과탐을 선택할 때 2학년 때 이제 그 보통 선택을 하잖아. 일반 선택을 하는데 이제 선택을 하면서 이제 학종과인도 애들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비교과 영역들이 많이 이제 미반영되는 학종의 그런 세대라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제 전공 적합이 맞냐 안 맞냐에 이제 많이 신경 쓰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목 수가 예전에는 뭐 우리 옛날엔 4개씩 그냥 의무적으로 했잖아요. 물화생기 2학년 때 무조건 4개씩 하는데 지금은 이제 선택해서 2개까지 또 3개까지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화학을 많이 이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추세가 화학을 많이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요. 오늘 방송은 물리하고 화학만 일단 제가 그 분석 방송이 나가고 다음 주 과탐 방송은 이제 생명하고 지구과학 홍인환 선생님하고 변동민 선생님이 또 나와서 준비를 해주실 거거든요. 야, 자 이제 이렇게 화학도 뭐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그 다음에 신유형 생기고 물리도 생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궁금하고 듣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과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는 학생들 그러다 보면은 물리나 화학을 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수능이 이제 계속 이렇게 트렌드가 이렇게 좀 과탐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더라. 그래서 좀 요렇게 좀 공부해 보는 것도 좋고 요런 거에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 했으면은 물리 선생님 뭐 아이들한테 좀 한마디 좀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이번 수능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기조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해봐라. 아무래도 뭐 개념 부분은 다들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개념 부분은 다들 잘 할 거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분배상 정량적인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많이 풀어보고 본인만의 로직을 만들어서 체계화 시켜서 그거를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게 제일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거 재생이라든지 이거를 이게 참 물리는 이런 걸 읽으면서 이게 봐도 모르. 좀 봐도 모르. 아니 선생님은 전공하셨고 한인 가르쳐서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거 바로 보면 뭐 특히 역학 같은 경우는 역학 같잖아요. 이 바로 뭐 이게 글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참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게 참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동빈 쌤, 화학은 또 애들은 이제 약대 때문에 애들 화학 많이 선택할 거예요. 네. 계속해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또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약대 정도 준비하거나 뭐 의치한 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3이 되면서 하루에 많진 않더라도 뭐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하루에 한두 문제씩 꾸준히 풀었으면 좋겠고요. 그 이외에 이제 화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화학의 다른 타 과목에 비해서 장점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 부분이거든요. 전략적인. 그러니까 본인이 제 생각엔 그래요. 노력한 것에 비해서 고득점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정해져 있으니까. 과탐이 다 그렇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본인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 문제가 보이거든요. 제가 뭐 특별해서 뭘 찍은 건 아니고요. 조금만 신경 쓰면 본인이 충분히 숙련돼서 아마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과탐 선생님 방송에 그랬어요. 이 과탐이 제일 4교시에 있잖아요. 애들이 항상 왜 과탐에 신경 안 쓰냐, 과탐에 신경 쓰냐, 이과 우리 맨날 하잖아요. 이 시험 보는 순서 바꿔야 돼요. 수학, 과학 이런 식으로 1교시는 싹 보고 이과는 그다음에 과학을 좀 앞으로 당겨야 돼. 이게 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참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일단은 이과생들한테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이과 최상위 아이들 수학도 되게 중요해지지만 이 과탐 때문에 아마 이과 최상위 의예과들이 아마 갈라질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도
방송했잖아요. 네. 이과생들 과탐 되게 중요하다고. 역시 이거 보세요. 그대로 뭐 바로 이렇게 다 과탐이 갈라요. 과탐이 갈라는 그런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능을 볼 학생들, 특히 그다음에 이제 이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탐이 중요하다는 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바쁘신 시간, 그 전에 우리 19번 문제에 대해서 저희 우리 항상 교수님, 화학과 교수님, 예, 방송 보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항상 댓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과탐 방송에 댓글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교수님 소견도 한번, 소신도 한번 좀, 19번에 대해서, 화학 19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뭐, 시간 좀 되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문복희 선생님. 네. 근데 앞으로 이렇게 나오세요. 네. 김기현 원장님은 이제 빼세요. 빼시고, 이렇게 물리화 이렇게 두 분 나오셔갖고, 방송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뭐, 시간 되시면 세종도 좀, 한번 좀 와주시고요. 세종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시간 내주셔서 세종에도 한번 좀 수업도 좀 깔아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이렇게 다 같이 방송하는 건 다 제가 깊은 뜻이 있어서입니다. 아무튼 우리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